자, 41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이다. 뭔 개소리야! 자, 데이터베이스 처음 접하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테이블, 표의 형태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A 테이블이라고 여기를 치고 여기는 B, 여기는 C 테이블이라고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고객 이름에 보면 바보인 경우가 있죠. 바보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보면 고객 지역이 중복되어 있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된 값을 입력하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데이터가 얼마 없으면 지역이 바뀌더라도 금방 수정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바보 고객이 매우 큰 그래프체여서 주문 정보가 100만 건, 1000만 건 쌓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고객 번호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B와 C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C 테이블에서 여기가 C 테이블이죠. 고객 지역만, 레코드 하나만 수정하면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B와 C 테이블은 고객 번호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행들이 서로 일대 다의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죠. 관계, 영어로 뭡니까? relation.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을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테이블은 테이블인데 뭔가 좀 더 의미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라서 rela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새로운 용어들이 있죠. 우선 테이블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던 필드, 열 이름 이런 부분이죠. 주문번호, 고객 이름, 고객 지역, 주문 상품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자 어떻게 부릅니까? 릴레이션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얘를 속성, attribute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개수를 차수, degree라고 부릅니다. 자, 필드 열 이름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필드 열 이름 부분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속성, attribute, 개수를 차수, degree라고 하는데 그냥 함께 묶어서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속성, 앞으로 속성이란 말, attribute란 말, 차수, degree 같은 개념으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튜플이라는 개념은 우리 앞에서 여기 이 부분이 속성 애트리뷰트고 튜플은 이렇게 요 행. 자, 우리 레코드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여기 레코드라고 부르는 부분을 튜플이라고 하고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의 개수를 기수라고 하는데 따라서 튜플, 카디널리티, 기수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문번호 속성이 있죠. 여기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도메인이라는 말이 영역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아래에 표현되는 값의 형식과 영역을 지정해 주게 되죠. 따라서 주문 번호에 있는 여기 이 값, 이 원자 값들이라고 하는데 이 값들이 도메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나 애트리뷰트, 바로 필드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릴레이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속성, 애트리뷰트라든지 튜플, 카디널티 이 부분은 뭐예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여기 뒤에 오든 혹은 이 행이 아래로 가든 어쨌든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속성명은 유일해야 되죠. 주문번호가 겹치면 안 되죠. 겹쳐서는 안 되죠. 유일한 이름이어야 하고 튜플도 마찬가지로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행마다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정도 알아두고 있으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 값들의 집합이다. 자, 앞서 도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속성이 지닐 수 있는 값의 영역이라고 했죠. 여기서 애트리뷰트가 뭐예요? 바로 속성이죠. 이제 애트리뷰트가 속성, 그러니까 열 이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바로 그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형 데이트 타입, 정수형 데이트 타입, 같은 그런 타입의 원작값, 원작값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속성에 들어가는 값이 정수형 데이트 타입이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 사이의 숫자 영역을 의미하고 그중 한 숫자가 그 속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7이 속성 값으로 들어갔다면 7을 뭐 어떻게 더 쪼개고 나눌 수 없죠. 그런 값들의 집합, 원작 값들의 집합, 그게 바로 도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옳지 않죠.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튜플 사이에 순서가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순서 상관없다라고 했죠. 속성도 순서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고요. 세 번째 보면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 애트리뷰트의 수를 디그리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튜플은 행, 레코드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애트리뷰트는 속성, 필드, 열, 이름,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다.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했죠.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다. 맞는 얘기고,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필드에 해당한다. 필드, 열, 이름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한 이유가 바로 파일 구조상 해당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볼까요? 다음 중 입력 마스크 설정에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입력 마스크라는 것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입력 마스크를 세미콜론 3개의 구역을 나눠서 표현을 하는데, 뭐 그건 지금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우선 숫자를 입력받을 것이냐, 숫자.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을 것이냐, 요걸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안에서도 필수라는 게 있고요. 자, 문자, 숫자 나눠 생각하고 그 중에서 필수가 있고 또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필수라는 말 뜻이 뭐예요? 반드시 입력받겠다라는 말이고, 여기 선택이라는 말은 뭐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입력 안 해도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문제 보기에 나온 것만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숫자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정의 문자는 대표적으로 0과 9가 있습니다. 0과 9. 자, 이렇게 입력한 이유는 바로 0은 필수로 입력받아야 되고 입력받도록 한다라는 표현이 더 옳겠네요. 필수로 입력받도록 하고 9는 선택적으로 입력받도록 한다. 자, 문자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정의 문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문자 L과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다. 얘는 필수적으로 입력받아야 되고 얘는 선택적으로 입력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중에서 이렇게 크다라는 표시는 이후의 모든 문자가 대문자로 변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대문자로 변환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작다는 뭐야? 소문자로 변환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9가 소문자로 변환된다. 9는 뭐예요? 숫자를 선택적으로 입력하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라고 했죠. 잘못되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크다. 대문자로 입력받는다라는 뜻이죠. 잘못되었죠. 얘는 소문자로 입력받는다. 잘못되었죠. 그럼 옳은 것은 바로 L은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받도록 설정한다. 여기 보면 L은 필수로 뭐뭐만 필수로 입력받도록 한다. 이런 뜻이죠.
자, 문자라고 하면 영문자든 한글이든 다 문자죠. 뭐 따로 한글만 되고 영문자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문자는 그냥 한글도 되고 영문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만이라는 말이 필수로 입력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3번 다음 중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 anomaly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 anomaly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규화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상 현상이 뭐냐면 테이블 내에 데이터가 중복되어서 발생하는 데이터 불일치 현상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에 사용자가 원하는 값만 삽입하고 싶은데 그 테이블이나 삽입하려는 데이터에 불필요한 필드가 있어서 만약에 원하지 않는 값도 삽입이 된다면 말 그대로 이상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걸 뭐라고? 삽입 이상 현상이라고 하는데 삭제 이상도 있고 갱신 이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성 및 종속성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테이블을 나누게 되죠. 이걸 바로 정규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44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쪽의 테이블 또는 필드 및 쿼리를 변경할 수 있다. 자, XSS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보면 관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조인선 관계 편집 대화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테이블 쿼리 쪽에서 선택해서 바꿀 수 있죠. 쿼리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당 테이블이나 쿼리가 있으면 그곳에 속해 있는 필드를 이렇게 또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인 유형을 내부 조인, 왼쪽 우선 외부 조인,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계선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조인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면요. 이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 디폴트 값으로 얘가 보통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왼쪽 우선 외부 조인이라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죠. 지역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통행 목록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왼쪽 테이블이고 얘가 오른쪽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왼쪽 테이블이 우선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모든 걸 포함하고 이렇게 조인된 것은 일치하는 것만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왼쪽을 우선해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다 포함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게 되는 것 바로 왼쪽 우선 외부 조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통행 목록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왼쪽 우선 외부 조인과 반대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조인을 하게 된다. 바로 그런 차이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한 경우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야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선택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가 않죠. 얘를 선택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옳지 않습니다. 관계의 종류를 1대다, 다대다, 1대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관계의 종류를 1대다, 다대다, 1대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1대 다의 관계가 되도록 테이블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죠. 뭐 나머지 보기가 워낙 확실하니까 이걸 답으로 하는 데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째 다음 중 테이블의 필드 속성 설정 시 사용하는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인덱스 이것은 우리말로 뭐예요? 색인이죠. 색인.
색인 책을 보면 앞에 목차,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 어떻게 해요? 원하는 내용의 단원, 페이지로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목차 인덱스가 책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뒤적거려서 원하는 내용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특정 필드의 인덱스를 설정하는 것도 뭐예요? 그와 같은 이유죠. 그래서 인덱스를 설정하면 테이블과 대응되는 이것을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매핑된 또 다른 테이블이 하나 더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색 속도가 빨라지죠. 왜냐하면 기존 테이블은 데이터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어떤 값을 검색할 때 전체를 훑어야 됩니다. 풀스캔이라고 하는데 근데 인덱스에는 이미 소팅, 정렬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점부터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 1번을 보면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검색과 정렬 속도가 빨라진다. 요건 맞는 얘기죠. 자, 근데 2번을 보면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캔, 그러니까 검색할 때 빨라진다고 했는데 아까 매핑된 또 다른 테이블이 하나 더 생성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도 레코드가 추가, 수정, 삭제될 때마다 다시 정렬하고 매핑시키고 테이블 하나 더 만들고 저장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 속도는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죠. 3번 데이터 형식이 OLE 개체인 필드에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번호라는 필드는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죠.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라는 것을 이렇게 눌러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OLE 개체를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OLE 개체를 데이터 형식에 선택하게 되면 필드 속성에 아예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따라서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 가능하므로 주로 기본 키에 설정한다. 자, 현재 이 테이블을 살펴보면 지역 코드라는 부분이 이렇게 기본 키로 되어 있고 이럴 때는 인덱스가 얘 중복 불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역명이라는 부분에도 우리가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가능하든지 중복 불가능하든지 이렇게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죠. 하나, 둘, 영업소 주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6번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폼 필터를 적용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 자, 여기 폼 필터라는 것은 폼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미리 폼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디자인 보기에서 살펴보면 폼의 속성 시트에서 보면 데이터에 보면 필터라는 부분이 있죠. 현재 지역 코드가 108인 경우 자, 여기 지역 코드는 여기 지역 코드에서 108인 데이터 보이죠? 이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폼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필터링 되지 않음. 필터링을 하면 108 데이터만 필터링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한다? 폼 필터를 적용하면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폼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필드의 설명에 입력한 내용은 테이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태 표시줄에 표시된다. 정확하게는 폼의 상태 표시줄에 표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살펴보면 여기 지역 코드라는 부분, 여기 이 부분에 필드의 설명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 자리 지역 코드로 표시됩니다. 라고 해둔 상태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폼, 레코드 원본으로 해서 만든 폼이죠. 그 폼에서 해당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 상태 표시줄에 세 자리 지역 코드로 표시됩니다. 라는 부분이 설명에 입력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트롤 표시 속성은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액세스에서 살펴보면 조회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조회라는 부분을 선택해 보면 컨트롤 표시라는 속성이 보이죠.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이렇게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해서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 자, XS에서 살펴보면 현재 여기 기본 키가 하나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중 선택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기본 키를 누르게 되면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해서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죠. 지역 코드도 기본 키가 되고 지역명도 기본 키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키라는 것은 여기 앞에 이렇게 열쇠 모양 붙은 것 보이죠? 이 부분을 기본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째, 아래와 같이 관계가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여기 커스터머 테이블이 있죠. 여기에는 고객 번호가 1004인 레코드만 있고, 그러니까 커스터머 테이블에 여기 고객 번호, 여기에는 데이터가 1004인 레코드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티스트 테이블에는 작가 이름이 여기 작가 이름이 C18 레코드만 들어가 있다. 다음 중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 가능한 SQL문은 뭐냐? 단 SQL문에 입력되는 데이터 형식은 모두 올바르다고 간주한다. 자, 이번 문제는 기본 키, 그 다음에 외래 키, 그리고 XS에서 관계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등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죠. 먼저 기본 키는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열쇠 모양 붙은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아티스트라는 테이블에 작가 이름, 국적, 생일, 사망일 이름 필드가 있고 그 중에서 작가 이름이라는 필드에 열쇠 모양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기본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 1급 준비하면서 기본 키가 무엇인지 모를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제 필드가 있고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레코드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제 필드가 들어가 있다. 필드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값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레코드에 값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필드들 중에서 이 행들을 유일하게 만드는 필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번호라는 필드가 있어서 여기에는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어서 김, 박, 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이 행을 보았을 때 번호라는 필드가 현재 이 상태에서 물론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야지 명확해지겠지만 중복되지 않고 고유하고 유일한 값들을 가지고 있죠. 이름이라는 부분은 중복되고 뭐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 이 번호라는 필드 이런 애들을 기본 키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행을 유일하게 만드는 필드. 보통은 뭐 아이디라든지 일련 번호라든지 이렇게 유니크한 값들이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본 키는 이렇게 고유한 값이고 또한 중복되지도 않는 값이죠. 그리고 또 기본 키는 비어 있는 값. 우리가 이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널 값이라고 하는데 null 널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죠. 테이블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인데 이게 비어 있거나 뭐 건너뛰거나 하는 값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S에서 이렇게 1대 다의 관계,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내부 조인이죠. 이렇게 되려면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상태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빼버리면 이렇게 1대 다의 관계라는 부분이 문제의 보기 예문에 나온 그림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문제 보기에 있는 그림처럼 1대 다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1대 다잖아요. 그럼 1쪽에 여기 1쪽에 없는 값은 다 쪽에 쓸 수 없다. 작가 이름 1쪽에 있는 작가 이름에 없는 값은 다 쪽의 작가 이름에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쪽에 있는 값만 다 쪽에 1대 다의 관계에서 다 쪽에 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 다 쪽이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키는 쉽게 말해서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문제 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작가 이름에는 CAT라는 이름이 미리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의 고객 번호에는 1004라는 데이터가 미리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모두 지금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CINTA라는 테이블과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는 작가 이름과 작가 이름, 그 다음에 고객 번호와 여기 고객 번호끼리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부분이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여기 CAT, 작가 이름에 있는 값만 다 쪽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현재 여기에는 CAT라는 값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1004라는 값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살펴보면 insert into artist values라고 되어 있죠. insert into 뭐예요? 이거 바로 추가 쿼리라는 거죠. insert, 끼워 넣다, 추가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테이블에 자, 특별히 이제 필드 이름을 명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순서대로라는 얘기는 작가 이름 필드에 에이스, 그 다음에 국적의 한국, 그 다음에 생일과 사망일에는 널값, 빈값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작가 이름에 에이스가 들어갔는데 CAT라는 값이 있고 에이스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작가 이름은 기본 키라고 했죠. 기본 키는 중복된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 에이스는 중복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여기는 이제 아티스트 테이블 쪽이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 뭐 국적이라든지 생일 사망일은 기본 키도 아니고 뭐 아무 키도 아니니까 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빈 값이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고 또 문제 보기 지문에 데이터 형식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도 없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번은 정답. 예, 옳은 거죠. 예, 문제가 없고요. 그럼 2, 3, 4번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번 보면 insert into CINTA 고객번호 작가 이름 여기 보면 고객번호와 작가 이름에 값을 넣는데 1004와 에이스라는 값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번호에 1004를 넣고 작가 이름에 에이스를 넣는데 아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참조 무결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바로 1쪽에 있는 값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긴 CAT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작가 이름에 에이스라는 것을 넣을 수 없게 되죠. 참조 무결성 유지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래서 얘는 잘못되었다. 3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nsert into customer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와 고객 이름의 values 1004와 에이스를 넣는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게 잘못되었죠. 왜 잘못되었냐면 여기 고객 번호는 커스터머 테이블의 기본 키죠. 기본 키. 기본 키는 유일하고 중복되지 않는 값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 번호에 1004 중복된 값이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고객 이름에 에이스는 들어갈 수 있죠. 왜? 기본 키도 아니고 아무 키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살펴보면 insert into CINTA values 1, 2, 3, 4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럼 CINTA 테이블에 이런 값들이 삽입된다, 들어간다, 추가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고객 번호에 1, 2, 3, 4 그 다음에 작가 이름의 CAT 그 다음에 작품 종류의 유화 우선 유화부터 살펴보면 여기 작품 종류 아무 키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죠. 그러나 고객 번호와 작가 이름은 나머지 커스터머와 아티스트 테이블과 이렇게 일대다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쪽에 없는 값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 고객 번호에 어때요? 1004만 들어갈 수 있고 작가 이름이 CAT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1, 2, 3, 4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액세스를 열어놓고 실습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냥 문제 보고 답 보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문제고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필기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